우선 그 얘기를 들으면 뚜껑이 바로 열려요. 왜냐하면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공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냐는 말이야. 나 같은 의학자들은 가만히 있다 보고 마이크도 안 주고 왜 의사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공학 공부한 사람들이 더군다나 뭐 핵공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토목공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라. 인체 영향이 없다. 인체에 무해하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엄청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학적으로 맞기만 하면 그래도 오케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그 결론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그래프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가 이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미국 방사선 방어위원회. 그 사람들 다 핵공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래프예요, 이게. 전 세계 의학계가 방사능에 대한 암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 그 연구 대상은 주로 나가사키, 히로시마 희생자, 그 다음에 체르노빌 희생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데이터가 내놓은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내용은 이겁니다. 노출량. Y축은 암 발생 확률. 아주 간단한 직선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의 관계가. 방사능 노출이 되면 그만큼 이게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Y는 AX라는 그래프거든요.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곡선, 이직선 이게 고형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올라가는 이거 있죠? 요게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그래프예요. 요 세 개 그래프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암은 조금만 받아도 많이 생기고 어떤 암은 조금 받으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좀 다를 뿐이지 전부 직선. 고형암은 전부 직선으로 나오고 백혈병은 이렇게 Y는 X제곱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이퍼보닉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단 말이 옳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들이 다 틀렸고 점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 요게 맞아야 돼요. 예? 기준치 될 때까지는 암 발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턱, 스레숄드 여기를 지나면 여기서부터 암 발생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조사했던 그 모든 의학적인 연구 결과는 이런 그래프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사이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이름도 있어요. 호메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이건 악질적인 이름이니까. 호메시스. 호메시스. 사이비 이론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핵산업계가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의학자들을 이렇게 연구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나오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실제 사람 가지고 한 데이터 가지고 절대 이게 안 나오니까 세포를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세포 종류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 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은 좋은 그래프 나온 거죠. 상금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호메시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연구를 하는 의학자들은 호메시스 이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실제 인체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논문을 읽어봐 주마. 읽어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이게요. 내려와요. 내려왔다 올라가요. 무슨 뜻입니까? 방사능을 쪼이면 암 발생 확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거죠. 적당량의 방사능은 몸에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멋있게. 나돈 온천 쬐러 가잖아요. 나돈. 방사능이거든요. 그거. 몸에 좋다고 그거 온천 하러 가잖아요. 그 호메시스 이론에 속은 겁니다. 쬐면 쬐 만큼 올라가요. 암 발생은. 쬐면 쬐 만큼. Y는 AX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기준치는 뭔데? 기준치는 뭔데? 누가 정했는데? 왜 정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준치. 기준치. 여기 기준치라고 쳐봅시다. 이 기준치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사능의 양은 0mSievert예요. 그렇죠? 엑스레이 쬐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왜 그래? 엑스레이는 괜찮잖아.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방사능입니다. 쬐면 쬐 만큼 암 발생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엑스레이 때문에 생기는 암이 전체 암 중에 0.6%. 일본에서는 3%. 엑스레이 많이 쬐나 봐요. 한국 사람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그만큼 좋다고. CT는요, 엑스레이보다 훨씬 방사능량이 많아요.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찍어야 됩니다. CT는 한 번 찍으면은 3mSievert예요. 3년치 기준치입니다. 기준치의 3배, 1년 기준치의 3배를 한 방에 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됩니다. 뭐 얘기하자고 했죠? 아, 기준치를 누가 만드냐는 거죠. 어쨌거나 이 기준치는 전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이 기준치 도대체 누가 만들지? 왜 만들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한참 찾았습니다. 저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학교에 가서 듣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해준 그 문서들 막 읽고 논문 읽고 하면서 기준치 그럼 누가 만드는 거야? 지금은 깨달았어요. 핵발전소 없잖아요. 기준치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없어. 밖에서 방사능 들어올 일도 없어. 기준치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기준치는 핵발전소 또는 핵산업계가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기준치를 긋는 그 국가의 부서들을 보니까 지경부, 교과부 이런 데서 긋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IAEA 이런 데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는 핵산업계하고 핵산업계에 의해서 매수된 정부 관리들이 합의해서 만든 게 기준치. 나라마다 좀씩 다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의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기준치는 핵산업계가 자기들의 존립을 위해서 스스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 기준치가 근데 큰 사고가 나면 계속 올라가죠. 그걸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치를 올립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사람들 1mSievertper year였거든요. 1년에 1mSievert. 20배 올렸어요. 한 방에. 20mSievert까지 기준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까지 똑같이 이렇게 올리니까 그 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서명운동하고 저도 막 인터넷에 서명했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항복했습니다. 일본이. 아 미안하다. 아, 알았어. 다시 옛날로 돌릴게. 돌렸어요. 1mm로 다시 내렸어요. 20배를 올렸다가 20분의 1로 다시 내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게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기준치라서 인체 안전하다, 인체에 의미가 없다.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다음 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주변에 좀 말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500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할 위험. 그게 바로 기준치입니다. 안전합니까? 우리나라에서 4,500명이 암 환자가 발생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암이 되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그래서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요. 방사능의 안전 기준치는 0mSievert예요. 1년에 역치가 없다. 노출된 양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 비례한 직선이 나온다. 기준치에서 마찬가지다. 이게 세계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인체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10,000년쯤 지나면 뭘까?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이제 좀 그 얘기가 좀 지겨울까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일 월성원